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용 AP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이 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인데요. 자,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삼성이 이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AP 생산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용 AP가 일부 사양과 함께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유출이 되면서 현재 애플의 차세대 AP를 준비 중인 TSMC의 4나노 공정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사실 현재 TSMC와 애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두텁습니다. 애플이 모바일 AP 칩뿐만 아니라 PC용 CPU인 M1 칩까지 자체 설계를 하게 되면서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 TSMC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이 앞으로는 이런 자체 칩 설계가 늘어나게 되면서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이 파운드리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애플의 물량만 해도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와 각종 전자기기 등 적지 않기 때문에 TSMC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퀄컴의 이 현재 모델인 스냅드래곤 888 AP 칩도 지난해 삼성전자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려다가 발열 등의 문제로 인해서 TSMC에서 생산을 맡기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이 초미세 공정에서의 기술력과 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 퀄컴을 비롯한 엔비디아와 IBM, AMD 등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미세공정 파운드리 양산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수주를 받으면서 많은 생산을 해봐야 수율도 더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TSMC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생각해보면 이 삼성전자로선 어느 정도 낙수 효과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 시작은 어쩔 수 없는 이 차선책으로 삼성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 TSMC와 비빌 만한 혹은 대체할 만한 기업은 역시 이 삼성의 파운드리밖에 없죠.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파운드리에서도 분명히 안정적인 생산과 기술 발전을 함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나노 이하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후발주자 치고는 삼성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 한 해 들려올 삼성의 파운드리 수주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의 낸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 4월경에 올해 하반기에 7세대 176단의 V낸드가 적용된 SSD를 출시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한 기고문을 통해서 앞으로 출시될 이 삼성의 V낸드에 대한 차별성과 기술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가 되는 7세대 낸드를 바탕으로 해서 8세대 V낸드를 비롯한 향후 1000단 이상의 적층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죠.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세계 최초로 176단 이상의 7세대 V낸드를 출시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괜히 삼성이 아니죠. 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먼저 만든다고 제일 잘 팔리거나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자, 그만큼 제품의 품질도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요. 자, 삼성은 그 품질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낸드를 단순히 쌓아 올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높이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용량을 늘리면서 높이나 최적이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 초소형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최적, 부피가 되겠죠. 이 최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력 또한 꽤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7세대 V낸드는 3차원 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을 최대 35%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즉, 이 마이크론 등 다른 경쟁업체의 6세대 낸드와 비슷한 크기로 똑같은 176단의 낸드라고 해도 자, 삼성전자 제품의 크기가 더 작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적층 구조의 V낸드는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지난 2013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업체들이 이어서 출시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적층을 한다고 해도 단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높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전자기기들을 보면 고집적, 고용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높이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물론 이 물리적인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 센터용 SSD도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전자기기들의 미니멀화로 인한 수요층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최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첨단 이상의 시대까지 바라보고 기술력을 키워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이었죠.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뒤로 지난해까지 1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성과입니다. 올해도 물론 1위가 확실시 되어 보여서 20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그런 금자탑을 하나 세우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 3,900억 원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이 컨센서스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해 3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2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 역시 날아갔었죠. 자,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10조 원을 넘기면서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특히 미국의 대형 IT 기업의 이 서버용 D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올 초에 이 한파로 인해 멈췄던 오스틴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이 되면서 출하량 증가로 이어진 점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오스틴 공장의 매출이 1분기 때 고스란히 빠졌었는데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로 잡히면서 특히 이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전반적인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 3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사업이 바로 반도체 사업인데요. 그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파운드리에서의 영업이익률이 메모리 반도체 판매 이익률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점입니다. 자, 삼성은 이제 막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있고 2030년 세계 1위를 꿈꾸고 있죠. 삼성의 계획대로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성장성까지 갖추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안정적인 수익과 편안한 노후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의 수익률은 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믿고 투자를 하면서 성장성과 높은 수익률까지 갖춘 기업을 찾는다면 삼성전자를 빼곤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무조건 삼성전자만 담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투자를 결정하실 때 삼성전자를 꼭 포트에 담기를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지난해 말 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올랐죠. 증권사들마다 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이후로 긴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꺾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을 외치면서 개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어느 정도 긴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그림을 살펴보자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더 빠르게 변화될 겁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뒤처지거나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멈춰야겠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초격차 기술력과 파운드리로서의 이 변화를 꾀하면서 시대에 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삼성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기업 총수의 부재는 단기 악재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M&A와 같은 초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을 보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